빽빽 울어대는 수십 명 신생아들과 그 옆방에 울 힘조차 없이 누워있는 아기들 5. 레지던트 3년차 정민 씨의 환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작은 600g 그대로네요?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 아기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예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겨우 6개월을 살았습니다. 쌍둥이 얘가 첫째인데 둘째는 태어나서 며칠 못 가고요. 첫째만 살아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나 사흘을 넘기지 못했죠. 오빠인 이 녀석은 그래도 벌써 보름 가까이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수시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체중이 몇백 그램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약 처방이 0.1cc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고기 너무 많이. 저는 누가 고기 이렇게 많아요? 인정해 씨. 왜? 비싸요. 무슨 고기야? 일복. 나는 내 자신 너무 잘 알아. 환자 수가 많거나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태가 많이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을 많은 경우를 환자를 탄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별명이 환타여가지고 환자가 좀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편이라 좀 힘들 때가. 환자가 많아서 몸이 힘든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환자 좀 적당히 와야지 얘들한테 더 잘해줄 텐데 적당히가 아니어가지고. 환타라는 별명답게 그동안 정민 씨는 아프고 힘든 아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첫째는 남자이고 둘째는 여자이고요. 근데 엄마가 건강이라는 데서 아마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첫째들만 따서 부르면 건강이거든요. 애들이 건이가. 여기 새 쌍둥이도 제가 처음에 주최할 때 받았던 애들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사진 속 주인공들은 모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1kg 안팎의 7싹둥이, 8싹둥이. 힘든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끝끝내 살아남아준 고마운 존재들이죠. 희망의 증인들. 유독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있죠. 한 명 많이 커서 너무 잘 커가지고 퇴원할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잃었던 애가 있죠. 한 명. 이제 그 보호자분께 그 상황 얘기 이제 상황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망 선언을 하는데 그 보호자분이 저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 보호자분께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신경 써줘서. 제가 보호자라면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망 선언을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지금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셔서 그 말씀에 그 보호자분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 고작 100일을 살다간 차마 이름도 입 밖으로 부를 수 없는 그 아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토요일 오후. 오늘도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직 하늘에 햇님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니 이 정도면 꽤 이른 편입니다. 정민 씨의 집은 병원에서 5분 거리. 괜찮다가도 금방 나빠지는 신생아들이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멀리 떠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아침에 오늘 콩국수 먹으려고 그냥 콩 담그는 거거든요. 아니 콩국수를 직접 해먹는다고요?
저도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와 대단하시네. 30 중반 총각 의사 선생님의 살림 솜씨. 아기들 다루는 것만큼이나 능숙하네요. 병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다 돌아오면 모든 게 귀찮을 것 같은데 참으로 꼼꼼하고 깔끔하네요. 의사란 직업이 딱이다 싶은데요. 원래는 공학도가 꿈이었답니다. 의대를 다닐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군의관 시절 아픈 사병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걸 알았답니다. 진료 과목이 많은데 예. 그 중에서도 소아과를 유독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 소아과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과도 아닌데. 그냥 저는 애들 이뻐서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어차피 요즘은 경제적인 것도 많이 따지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요. 나이를 들어서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평생 하더라도 지겹지 않고 그래도 제 보람 찾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아과 하면 후회는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그래도 애들한테 정 붙이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크게 뭐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 소아과 의사에게 이보다 더 거창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하루에 딱 30분뿐인 면회 시간. 그것도 창밖에서 먼 발치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부모. 그 심정을 짐작하기에 정민 씨는 최선을 다해 아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애기 엉덩이 쪽에 뭐 달린 거 없어요? 예. 진짜로요? 예. 아유, 엄마 때문에 엄마 걱정되셔서. 고마워. 예. 아이고 눈 떴어. 아는가 봐요. 눈 떴어.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잘해. 아이의 몸짓 하나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고참인 김인희 그리고 할머니. 그럼 부모님 입원하시면 저렇게 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도 안 그래요.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인 아이들은 그만큼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건 하루에 30분씩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할머니는 매일매일 김인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김인희도 아는 것 같습니다. 김인희 100일을 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너무. 내일 오시죠, 그래도. 그럼요, 와야죠. 내일 100일인데. 걱정 크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막 눈을 뚫리고 오이도 떠서. 확실히 할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좀 밝아지셨나요? 저 예전에는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요. 걱정되는 소리만 많이 하다가 요새는 걱정되는 소리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건 있죠. 너무 고맙죠. 선생님한테 고마우세요. 예. 100일을 코앞에 둔 김인희는 이제 미수가 망막증만 좋아지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얘기해주니까? 방심은 금물이지만 괜찮습니다. 김인희는 괜찮을 겁니다. 원색 말고 화이트 블랙 같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들어가지고. 정민 씨가 함께 일하는 신생아실 간호사 영임 씨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김인희 100일 선물 사려는 건데요. 딱 맞고 예쁜 걸 주고 싶은데 제일 작은 것도 다 커 보입니다. 맞을까요? 손가락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만한데. 김인희는 그 어떤 아기들보다 심각했습니다. 떠나보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를 많이 먹인 만큼 각별한 정이 든 아이. 김인희의 100일은 신생아실 스태프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정민 씨. 유아복 매장에서 아이를 보고는 반가워라 안아주는데요. 아이도 낯 안 가리고 잘 안깁니다. 안 간다는데. 아빠는 갈 거야? 아빠는 갈 거야. 여기 있다. 눈을 왜 부벼놨을까? 아무래도 정민 씨는 소아과 의사가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그거 종류가 다른 컬러는 없네. 고심 또 고심 끝에 김인희의 옷을 겨우 골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중환자실 아이들에게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급하게 옷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갑자기 수술을 좀 많이 보더니 네, 뇌콘형변을 봤거든요. 예찬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출혈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나빴던 미숙아들의 수순을 밟아가는 건 아닌지. 아이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 정민 씨. 당직은 아니지만 쉽사리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놓고 왜 그래? 응? 더 힘든 것도 버텼는데 왜? 응? 안 좋은 경우의 시작일 수 있어가지고요. 네, 잘 버틸 거예요. 지금까지 보름 동안 잘 버텼으니까요. 보름 동안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잘 버티겠죠. 잘 클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체중이 600g입니다. 그 피 한 방울의 간절함. 잘 버틸 거라고 예찬이와 또 자기 자신에게 마법의 주문을 걸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러다 제 누이를 따라 훌쩍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밤으로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오고 예찬이의 폐 사진을 찍습니다. 하루가 고비입니다. 이른둥이 아기들의 시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갖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소아과 레지던트 3년차, 신생아실 근무도 만 1년이 돼갑니다. 많은 아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찬이보다 훨씬 나빴던 더 많은 아기들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의사, 간호사들의 힘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김정수 아기 보호자분이실까요? 끝나면 좀 빨리 전화를 예, 안녕하세요. 조금 폐출혈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혈해주고 응급조치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주고 이상 진행을 안 하도록 약을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예, 그럼 11시경에 와주시겠습니까? 지방에 사는 예찬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와주십사 부탁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핏덩이 자식과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해주고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다면 애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애는 상태가
그 아이는 상태가 나쁜데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아기에게, 그 아기의 주치의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힘겨운 밤이 흐릅니다. 오전 8시 회진, 신생아 담당 성태정 교수가 간밤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밤을 잘 버텼습니다. 폐출혈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이프콘시도 유지돼서 지금 세팅을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아들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사흘, 일주일, 그리고 3주, 100일. 힘들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좋겠다. 3주 얼마 안 남았다. 3주까지만 또 버텨주면 또 한 번 고비 넘길 거니까. 하루만 더 욕심내고 또 고비를 넘기면 조심스럽게 희망을 얘기할 날도 오게 될까요? 오잖아. 오늘 오기로 오늘 오시기로 했어. 오늘 연락을 드릴까요? 만나? 네. 한 해가 괜찮아지면 한 해가 좀 부서부서시고 주말만 지나면 좀 좋아지겠거니 했더니 이게 좀 걱정시킨다. 심각하네요. 호흡을 놓치고 콩팥이 말썽을 일으키고 피가 안 통해 살이 검게 썩어가고 남들보다 세상에 조금 일찍 나왔을 뿐인데 이 작은 몸뚱이가 감당해야 할 건 너무 많습니다. 오셨어요? 예찬이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밤보다는 한결 나아진 아이의 상황을 전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거는 보호자들입니다. 더하지도 덜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 시간 들어가게 하거든요. 애기는 특수한 사정이니까. 전주에서 여기까지는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아이를 코앞에 두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너머에서 내 아이가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아비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예찬이고 둘째가 예은인데요. 예은이가? 예, 예은이가 좀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630g인가 그래서 아이가 좀 못 견디고 한발로 갔어요. 슬프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찬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은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손을 씻습니다. 온 정성을 다합니다. 아버지가 가운을 입습니다. 경건함마저 감돕니다. 특별히 허락된 만남.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아들이 더 힘을 낼지 모릅니다. 잉태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기다림. 이 순간을 얼마나 손꼽았던지요.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괜찮아. 아빠야.